안녕하세요. 한국감성소통연구소 박지아 강사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객만족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밥을 먹으러 가거나 차를 마시러 가거나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혹은 뭐 그냥 풍경이 좋거나 뭐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바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잠깐 하고 항공샷도 찍고 수저 한 숟갈 들어서 찍고 먹는 거 찍고 근접샷 찍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또는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도 찻잔이 너무 이뻐, 사진 찍어야 되겠어. 아, 이거 커피 예술인데? 사진 찍고 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찍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또 놀러 가서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면 일단 사진부터 찍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들은 사진을 찍는 걸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저와 함께 나눴던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자기 개인 SNS에 올리려고 찍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개인의 블로그나 SNS나 뭐 이런 곳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요. 그 올리기 위해서 찍을 때 보통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말 그대로 자랑질이죠. 네. 나 이런 거 입어봤어, 먹어봤어, 가봤어, 써봤어. 이런 자랑을 위한 목적의 사진을 찍는 행위, 그리고 올리는 행위. 자, 두 번째는요, 자랑질이 아니고 공유의 목적을 갖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더라. 어디 지역에 가니까 여기가 참 맛있더라. 이곳이 참 괜찮더라. 이 집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더라. 하고 공유해주고 싶은 마음에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기록, 일상 기록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일상을 기록할 때 사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었죠? 네. 일기장에 일기를 썼었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었고 뭐 이런 일기를 쓰곤 했는데 그 일기는 내가 쓰고 내가 어떤 곳에 보관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거였죠.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쓰는 일상 기록은 사진과 함께 글들을 적으며 그걸 어디에 적을까요? 그렇죠. 개인 블로그나 카페 혹은 뭐 SNS 이런 곳에다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일상 기록이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일상을 기록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일상을 기록할 때 막 객관성을 띠면서 그걸 기록할까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런 기록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게 주관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들. 자, 그것을 예전에는 혼자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세상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그것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일상의 기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해석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일기장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먹고 막 숨겨진 일기장을 보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어디에다 남기냐면 누구나가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인터넷 세상에 그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이 그냥 글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떤 곳에 예를 들어 맛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그럼 그날 이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컨디션도 별로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느 곳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영 별로였음. 맛도 별로 없고 오래 기다려서 먹었는데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음. 뭐 이렇게 그냥 자신의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과연 주관성을 배제하고 그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모르는 동네에 가서 맛집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동 맛집 이렇게 키워드를 넣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이제 글들이 뜰 거예요. 예를 들면 맨 위에는
그 사장님이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상위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 보통은 개인 블로그들이 왔다 가서 쓴 글 혹은 카페에 올려놓은 그런 글들,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글들을 클릭해 보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클릭하냐면 개인이 본인의 돈을 주고 가서 먹은 솔직한 글에 더 끌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명 중에 9명이 칭찬 일색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참 괜찮았다. 뭐 거기는 깔끔하고 뭐 종업원들도 친절했다. 뭐 이렇게 써졌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다가 별로 좋지 않은 평을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 되게 불친절하고 맛도 별로였던 것 같다. 뭐 주차장도 불편하고 막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좋은 글에 의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나쁜 글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개인의 일상 기록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렇죠.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선택하는 어떤 곳을 선택할 때 선택할지 말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고객들의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고객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증대가 됐다는 건데요. 개인의 어떤 글 하나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게가 폐업하기도 하고, 폐업하려던 가게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객들의 영향력은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증대가 되고 있냐면 커뮤니티, SNS, 카페, 동호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거기에 공감을 누르고 댓글을 누르는 순간 그 어떤 곳에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그 고객들의 영향력은 고객들의 욕구가 개별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획일화된 서비스보다는 개별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택지가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보시면 미용실, 자, 우리 동네에 딱 한 개밖에 없는 동네는 거의 드물 거라고 봐요. 한 블럭 안에 요즘은 미용실이 정말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이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개별적인 욕구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요. 고객 개개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한 번 오고 그 다음 재방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처음 방문했던 이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추어서 응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는 행위에서 우리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그리고 고객들은 왜 사진을 찍는지, 고객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고객들과 역지사지 해보는 것,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앞날이 탄탄대로 꽃길로 열리기를 기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